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딱 3분 남았거든요. 라이성 이야기 시작하기 전. 그러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를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이, 두 번째 비글, 세 번째 몽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이, 비글, 몽짱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들어갈 거예요. 사다리 시작할 겁니다. 사다리 시작할 거고, 그리고 비글님, 우리 도이 두 분 다 방송 중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방송방 디코로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들어와서 대기 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크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송 중 방에 들어와 계십시오. 권한이 없어요. 아, 어디야 지금 어디야? 개가 누구죠? 개, 강아지가 누구죠? 권한 드릴게요. 개가 비글. 오, 비글이었군요. 자, 우리 도이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권한 드릴게요. 우리 도이. 자, 이 두 사람 방송 중 방으로 들어가 휘황찬란하네 지금. 도이 휘황찬란하네. 아주 디스코드에도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자, 좋습니다. 두 사람 다 앉아 계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사다리를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사다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첫 번째로 낭독하게 될지. 3, 2, 1. 자, 몽짱님이 1번, 도이가 2번, 비글님이 3번입니다. 도이 한 칸 뒤로 물러나게 됐고요. 비글님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운명이세요. 그리고 몽짱님이 1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낭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반 스타트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낭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슬슬 라이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몽짱님 이야기죠. 그 전에 잠깐, 그 전에 잠깐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자, 우리 도이, 우리 비글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분씩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랄랑 목소리와 시청자의 목소리 잘 어울리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유튜브 따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도 좋을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도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도이 목소리 어떤가요? 도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좀 작은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도이, 그래서 여지껏 잘 지냈어요? 네. 예, 잘 지냈어요. 네. 오, 목소리가 너무 작나요? 마이크를 조금 키울까요? 아니요, 아, 제가 아, 키웠어요. 네. 제가 키웠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그래, 도희 요즘 그림 올리느라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쉬고 있어? 뭐 게임도 야무지게 뭐 하고 있더라? 이화? 화이? 뭐 한다고 했더니? 이환 하고 있고요. 이환. 네. 이환의 어떤 매력이 있죠? 이환은 딱히 게임 스토리보다는 캐릭터가 예쁜 게 장점이어서. 캐릭터가 이쁘다. 네. 좋습니다. 캐릭터가 이쁜 걸로 따지자면은 랄락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희 오늘 낭독 컨셉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한번 혹시 뭐 정한 게 있나요? 뭐 어떻게 낭독할 것이다?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제 지인분께 받았을 때, 이거는 심야괴담 웨스트다. 오, 심야괴담 웨스트처럼 하지 않을까 심야 생각 중입니다. 괴담 같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희 야무지게 준비해 주시고요. 랄락 낭독 네.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살짝 입 좀 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글님 안녕하세요. 비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글님, 우리 공게임 이후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듣게 된 게 나 너무 낯선데? 아니 잠깐만 나 공게임에서 우와 이거만 들었지 목소리 실질적으로 듣고 있는 거 이거 낯선데? 어, 왜 비명 소리? 원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비글님 지금 어떻게 일본 어때요? 네? 부산보다 시원해서 좋아요. 부럽다 너무 부럽다 진짜. 아이 잠깐만요 거기 그래서 일본 음식 점심에 뭐 먹었어요? 하루 종일 라면만 먹었어요. 라멘 계속 뭐 편의점 네. 뭐 간식 같은 거 안 먹고? 편의점 간식은 이제 그 뭐지? 빵 종류랑 푸딩 제가 좋아해서 푸딩 먹고 거의 푸딩,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라면만 먹어가지고 오늘은. 아주 그냥 다음날 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보고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비글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어떻게 작진 않고? 네, 딱 좋아요. 목소리 섹시해요. 어머. 네? 비글님 목소리 섹시하대. 에? 섹시하대. 자, 그는 리액션이 고장 났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글님은 마지막에 있을 거니까 아니 맨 마지막 타자인데 약간 좀 마지막이니까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송을 위해서? 벌써부터 압박 주는 거 봐. 일단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낭독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우리 비글님도 야무지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랄라기가 낭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몽짱님의 것인데요. 몽짱님의 랄서운 이야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예요. 자, 술을 먹지 않는 이유. 나와 친구 A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나는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A는 달랐다. 누가 봐도 술고래라고 부를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일주일에 소주를 50병씩 가까이 비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A는 소주나 소맥만 마셨다. 안주도 별로 필요 없었다. 그냥 소주만 마셨다. 주량은 딱 2병. 문제는 2병을 넘기고 완전히 취했을 때였다. A에게는 이상한 술버릇이 있었다. 술에 취하면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A의 집에 가면 이상한 물건들이 하나 둘씩 쌓여 있었다. 길에서 주워왔다는 낡은 인형,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장난감,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진짜 뼈로 만들었다는 괴상한 드림캐쳐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자체는 굉장히 깨끗했다. 특히 다 마신 소주병은 더했다. 병을 버리지 않고 박스 안에 하나하나 가지런히 세워놓았다. 내가 왜 모으냐고 물어보니 A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편의점에 가져다 주면 돈 주잖아. 나는 웃으면서 넘겼다. 그런데 A의 집에 갈 때마다 소주병이 줄어드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때는 3년 전이었다. 그때 우리 둘은 취업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하나 둘 취업하는데 우리만 계속 떨어졌다. 결국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둘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회사가 있었다. 같이 지원했고 서류 전형까지 둘 다 합격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나는 붙었고 A는 떨어졌다. 그날 A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술부터 찾았을 텐데 그날은 소주병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야, 어디가? A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야, 안주 사러 가는 거야? A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평소라면 집에서 술을 마시던 녀석이었다. 집에는 아직 소주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주라도 사러 가겠거니 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신호음 끝에 A가 전화를 받았다. 야, 어디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A가 말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뭐? 어디 있는데? 먼저 자. 뚝. 전화가 끊겼다. 이상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A가 술에 취해서 가져온 물건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서워 보였다.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인형, 천장에 매달린 뼈로 만든 장식물,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소주병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전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잠시 후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세게 두드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한국어 같기도 했고 중국어 같기도 했고 러시아어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겁이 나서 현관 근처에 굴러다니던 빈 소주병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거짓말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현관 앞바닥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다. A였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A의 목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밧줄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그리고 A의 옷과 머리카락은 온통 젖어 있었다.
비가 온 것도 아니었다. 밖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119에 신고했다.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A를 살펴봤다. 호흡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가 도착했고 A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날부터 A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서 계속 A의 곁을 지켰다. 다행히 내가 합격한 회사에서는 출근을 일주일 뒤로 미뤄줬다. 그동안 계속 한 가지만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다 어느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A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왜 물에 젖어 있었을까? 왜 밧줄을 목에 감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굳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쓰러진 걸까? 사흘째 되던 날, A가 눈을 떴다. 뭐야, 여기 어디야? 야, 병원이야. 왜? 너 그날 기억 안 나? A가 나를 바라봤다. 너 목에 밧줄 묶고 온몸이 젖은 채로 우리 집 앞에 쓰러져 있었어. A 얼굴이 굳었다. 야, 무슨 소리야? 야, 정말 기억 안 나? 난 분명히... A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야, 그 아이는? 뭐? 무슨 아이? 연화. 연화? 연화가 누군데? A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구했어. 뭐를? 아이를. A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자신은 화가 너무 나서 무작정 밖으로 걸어갔다고 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오래된 저수지 같은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고 했다. 아이는 혼자 돌을 물에 던지고 있었다. 야, 너 혼자 여기서 뭐해? 언니는 여기 왜 왔어요? 그냥. 나랑 같이 놀래요? A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물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집에는 안 가? 집에 못 가요. 왜?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돌 하나를 집어 물에 던졌다. 첨벙. 그리고 말했다. 저 안에 있어요. 뭐가? 내 몸. A는 그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야! A도 뒤따라 물에 뛰어들었다. 물속은 이상할 정도로 깊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A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았다. 그리고 물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분명 어린아이의 손이었다. 연아! 그 손이
A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고 물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언니도 같이 가요. 그 순간 A의 기억이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뭐야? 어디야?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이상한 장소만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그 장소만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때는 그냥 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A는 그날 자신이 만났다는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연화. 그런 아이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A는 지금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의 일도 이제는 거의 잊고 살아가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났다. 그날 A가 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나는 A에게 연락했다. 야, 그 저수지 기억나?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야, 위치만 알려줘봐. A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다.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였던 것 같아. 나는 그 위치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저수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폐병원 하나가 서 있었다.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근처 주민들에게 그곳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자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은 원래 저수지였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을 피해 물속으로 몸을 던진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다. 그 아이는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 아이의 가족들은 계속 저수지의 물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마저 죽었다고 했다. 광복 이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물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마침내 저수지에 물을 빼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손을 대는 순간 살이 으스러질 정도였다고 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 가족묘 옆에 작은 분봉 하나를 만들어뒀다고 했다. 작은 봉분 하나를 만들어뒀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수지는 폐쇄됐다. 이후 그 자리에 병원이 들어섰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됐다. 환자들이 밤마다 어린아이를 봤다고 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아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아이, 그리고 물에 흠뻑 젖은 채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아이.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가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A에게 전화했다. 야,
에이야, 왜? 그 아이 이름이 정말 연아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해? 확실해. 나는 그날 조사한 내용을 전부 A에게 말했다. 그러자 A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 뭐가? 나도 그게 이상했어. 뭐가 이상한데? 그 아이 말이야. 걔 나한테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냥 그 아이를 연아라고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이름을 들은 기억도 없고 내가 물어본 기억도 없어. 근데 그냥 알고 있었어. 연아라는 그 이름을. 그리고 A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났어. 뭐라고 했는데? A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혼자 안 가도 되겠네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뜻인데? 나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말했다. 잠깐만. 왜? 너 지금 어디야? 집이지. 아니. A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네 뒤에 있는 거. 어? 무슨 소리야? 창문에 비친 거.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 밖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뒤쪽에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전부 가리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창문을 봤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술을 끊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에 취한 사람이 무엇을 주워오는지 나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의 집에 있던 소주병들이 왜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A가 병을 모아놓았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A는 술에 취하면 길에서 무언가를 주워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내가 A의 집에서 본 낡은 인형과 장난감들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물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된 인형의 목에는 작은 종이표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연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인형을 내가 발견한 날이 A가 연하를 처음 만났다고 말한 날보다 3년이나 전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유님 어서 오시고 우리 보니츠 어서 오시고 좋은 밤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몽짱님이 쓴 글이에요. 몽짱님이 가져온 이야기고요. 몽짱님의 이야기를 랄라기가 낭독을 했습니다. 자, 랄락이 낭독한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고요. 잘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자, 연화라는 아이 있죠. 연화라는 아이.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이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자, 이 아이 결국에는 나라는 화자를 데려갔을까요? 나중에? 사냥하면서 듣기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간장님. 우리 간장님 오늘도 메이플? 알 수 없죠. 알 수 없나? 여러분들 길가에서 아무거나 주워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길에서 주운 돈들 있죠. 길에서 주운 돈들 그런 것들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찝찝한 돈들, 찝찝한 돈들, 찝찝한 물건들, 찝찝한 일회용 같은 일회성으로 쓸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빨리빨리 쓰고 없애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취하면 그러니까 우리 비글님 아까 취하면 주워온다고 아무거나 주워오다가 이제 연화가 찾아가는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자, 신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메이플 신캐 떴구나. 걔네는 다 도망갔는 걸. 정말이지. 술 먹으면 개가 돼서 비글인 건가? 혹시? 살아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주워받는 걸. 진짜요? 세상에 살아있는 거였어? 살아있는 걸 다 주워오는 거였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끝났고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도희가 할 예정인데요. 우리 도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자, 1707호에서의 여행 불청객입니다. 1707호에서의 여행 불청객.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도희가 낭독할 것입니다. 우리 도희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도희 어떻게 준비됐나요, 혹시? 지금 심장이 굉장히 뛰고 있는데요. 열심히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도희의 이야기고요. 도희가 직접 낭독할 것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이 이야기는 작년 제가 아는 언니가 직접 겪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제목 1707호에서의 여행 불청객. 8월이었습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이라 어디를 가든 숙박비가 평소보다 두세 배씩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섬에서 가장 유명한 리조트였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세워진 5성급 리조트. 객실 안에 개인 수영장이 있는 최고급 객실은 평소 하루 숙박비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707호만 19만 원이었습니다. 성수기인데도 주말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다른 객실은 전부 예약이 끝났는데 1707호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방은 싸게 판 게 아니라 사람을 받기 위해 비워둔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인할 때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1707호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네.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네 분이시고요? 네. 직원은 4명을 차례대로 세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지막으로 객실키를 바라봤습니다. 1707호는 직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직원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직원이 뒤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손님, 저희가 돌아보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밤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객실 안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마세요. 친구가 웃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오나요? 직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조트가 오래돼서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707호는 정말 좋았습니다. 거실 전체가 바다를 향해 있었고 침실에는 천장까지 이어진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 수영장에는 푸른 조명에 들어왔고 밤이 되자 창밖의 바다는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만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거울을 봤는데 친구 셋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 저는 이상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1시 48분. 친구들은 전부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 그때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잠시 후 톡. 톡. 저는 일어나서 욕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이상했습니다. 거울 전체에는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쓴 것처럼 거울 중앙에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 5.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숫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거울을 통해 제 뒤가 보였습니다. 침대, 창문, 커튼, 그리고 사람 한 명.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더 가까이 한 걸음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전부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사람이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은 양쪽 높이가 달랐고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다시피 했습니다. 반대쪽 눈은 지나치게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는데 머리만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얼굴과 시선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코는 이상할 정도로 눌려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웃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여자의 턱이었습니다. 제가 거울을 바라보는 동안 턱이 아주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입은 그대로인데 눈만 웃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제가 헛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실 안에서 똑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넷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거울이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그 다음은 어깨, 팔. 그런데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체만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는 것처럼 몸 전체가 이상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친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저희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가지 마. 나도 같이 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뛰어도 1707호, 엘리베이터를 타도 1707호, 계단을 내려가도 1707호였습니다. 친구가 울며 갔습니다.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키가 저희보다 훨씬 컸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닥까지 내려왔고 목은 이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2개 다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4명.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5명이 나가려고 해.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저희 중 한 명의 얼굴과 똑같아졌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자기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바로 섬을 떠났습니다. 리조트 직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챙겨서 첫 배를 탔습니다. 배가 섬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짜 단체로 이상한 꿈 꾼 거 아니냐? 그러게, 집 가서 다 잊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 한 명이 운전하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왜? 우리 차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명이 더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냐? 그런데 운전하던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백미러에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좌석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친구, 그리고 친구. 그런데 백미러 가장자리에서 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친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죠.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그 지옥 같던 1707호에서에서 봤던 얼굴. 눈은 너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은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제 얼굴. 그대로.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이 룸미러 안에서 웃었습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정거를 하였죠. 왜 그래?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룸미러만 보고 있었죠. 야!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방금 뒤에 있는 사람이 저희 셋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봤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운전하던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본 건 뒤가 아니야. 친구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앞쪽에 있었어. 고속도로 앞쪽 차량 불빛 너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 맨발, 그리고 이상할 만치 꺾인 목.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은
도로 한가운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다시 차를 움직였죠. 사람을 피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1707호도 끝이 났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죠. 잠이 들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사진 한 장. 제가 여행 중에 찍었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4명이 찍힌 사진. 그런데 친구가 사진 아래 다른 메시지를 적었더라고요. 이렇게요. 우리 진짜 4명 맞지?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친구 셋, 그리고 저 4명. 그런데 사진 맨 뒤에 어두운 창문에 비친 모습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 기울어진 목, 커다란 눈, 그리고 제 얼굴. 사진 속 그것이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나야, 문 열어. 그리고 잠깐의 침묵. 여행 같이 갔잖아. 그날 이후 저는 밤에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복도 끝 거울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긴 머리, 꺾인 목, 그리고 제가 웃지 않았는데도 거울 속에 제가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거울 속 그 여자는 제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번째 손가락을 올린 뒤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5명이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잘 그리고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 읽었어. 너무 잘 읽었습니다. 와, 나 진짜 이게 그 팔척 귀신 있죠? 팔척 귀신. 저 네. 몽자님이 쓴 거랑 비슷하게 있는데 그 팔척 귀신 있잖아요. 네. 그 팔척 귀신의 썰 같았어요. 팔척 귀신의 썰 같았고, 그리고 그 약간 뭐랄까 실제 겪었던 일이라고요. 언니가. 네. 네. 진짜?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그 후에요? 그 후에는 그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면 네. 제가 신기가 있지만 아직 무당은 아닌 상태인데, 일단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귀신이 보이니까 그 언니 근처에 귀신이 있나 봤죠. 음.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있다고요? 네. 뭔 소리야? 엎혀왔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이, 딱 등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목 세상에. 꺾여 있어서 얼굴 일그러져 있고 머리카락 바닥에 끌리고 그 상태로 네.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 앞에서. 어이구야. 그래서 그런 객기나 수살기 같은 경우에는 악귀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는 이제 무당분께 돌려보냈고 구술해서 다행히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와. 저한테 한번 확인하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요? 네, 그 사진도 단체 사진도 보여줬는데 사진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줄 수 있으면 가사 좀 50점 더. 아, 그거는 그 언니 핸드폰으로 제가 직접 봤던 거라서 아, 제가 진짜? 따로 저장은 한 적이 우와. 없고요. 네.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 그 여행을,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숙소가 뭔가 좀, 아, 그 약간 데스크부터가 뭔가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 그러면 가지를 말지. 왜 거 가가지고, 거기서 괜히 험한 거를 이렇게 같이 딸려왔나, 어? 아, 좋습니다. 너무 그 재밌었죠, 하나 여러분들? 네, 랄랑님께 네, 약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모든 숙박업소에는 다 귀신이 있거든요. 모든 숙박업소에는 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숙박업소가 아무리 좋은 리조트, 호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잠자리에 들 때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보세요! 저 내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잠깐만요! 이보세요! 저 내일 거제 간다고요! 이 사람 보소! 이거! 문제 많어! 자, 바닷가는 조심하세요. 특히 섬 가신다고 하셨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겁나 무섭네. 아휴, 자, 우리 부족한 도희, 실력으로 왜? 부족한 실력으로 이렇게 낭독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제 라라씨 하면 아니요. 하면 추가 안 할 겁니다. 추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좀 긴 시간 동안 낭독을 했거든요. 긴 시간 동안 낭독을 했는데, 아, 어때요? 중간에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초반에 네, 제가 읽고 있는데 네. 랄랑님 마이크였나? 누구 마이크였나? 제 목소리가 더블로 들리더라고요. 아! 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끊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네, 침착하고 일단은 방송 화면을 닫고 말을 하면서 랄랑님 마이크 소리를 끄고 네. 다시 읽었다는 네, 그런 아, 맞습니다, 설이 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내가 OBS 마이크를 끈 것만 생각하고 내 디스코드 마이크 끄는 걸 생각 못 했던 거야. 나 멍청이 진짜. 나 진짜 지금 디스코드 키 들어있는 사람들 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약간 당황을 했어요. 약간 저도 읽으면서 이거 음, 더블로 들리니까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제가 초반에 아주 잠깐 끊었었어요. 예. 그게 마이크 맞아. 조정을, 네, 앞에 잠깐 아, 멈췄던 게 예, 스토리 예, 라인도 있지만 예, 마이크를 예. 끊으라 했고, 마이크 이제 끄느라고. 방송 화면을 노트북에서는 껐기 때문에 채팅이 안 보여서 읽으면서 음. 핸드폰으로 치지직을 켰다. 아, 네, 여러 개를 했다 멀티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읽다가. 그런 수면 아래에서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를, 네, 와, 이것까지 알게 되었네. 정말 정말 최고였습니다. 너무, 비하인드. 약간 프로의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우리 도희의 글 낭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랄라님은 되게 여러 감정이 있어서 좋았네요. 제가 읽을 때는 그런 감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는 또 이게 업인데 먹고 살 사람이고 근데 도희는 저는 먹고 살 사람이라서 한 거였지만은 도희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흡입력 있게 낭독을 잘해줬어요. 과찬이십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덕분이십니다. 플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희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글님 마지막 순서가 있죠. 마지막 순서로 이제 비글님의 것을 들어봐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 비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글님 어서 오시고요. 자, 좋습니다. 왜 하필 마지막일까? 누가 글을 늦게 해요? 늦게 오를 했어. 자, 좋습니다. 우리 비글님, 우리 도희 들었죠? 네. 어떻던가요? 네? 무서워가지고 내 차례 오는 거 생각하자고 듣고 있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근데 다음 난데 이러면 망했는데.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난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 되지. 더 잘할 수 있지. 더 잘하면 되죠. 그쵸? 저는 짤막한 이야기라서 긴장 오. 긴장 더 되기 전에 그냥 빨리 끝내려고요. 오, 짧고 굵게 가겠다. 굵진 않아요. 별거 아닌 이야기라 이건. 좋습니다. 해도 자, 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서 온 거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고 굵직하게 될런지, 아는 짧고, 얇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글님의, 세 번째 이야기죠. 비글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은, 외할머니 댁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외할머니 댁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현재 본인이 겪은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좋습니다. 이 또한 이야기 듣고 나서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비글님 준비되면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댁은 꽤 시골에 있는 슈퍼였어요. 시골 슈퍼는 도시 슈퍼들이나 편의점과 다르게 술을 사면 간단한 반찬들을 내어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술집의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사촌 형과 사촌 누나가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외할머니 댁에 며칠 머무를 때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슈퍼는 오전 9시는 되어야 문을 열고 영업을 했지만 동네 주민분들이 가끔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찾아와 문을 두드려서 물건을 사가고 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5시 반경에 오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사촌형과 게임하다 늦게 잤고 새벽부터 찾아오는 아저씨 때문에 잠이 깨니까 아저씨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새벽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며 어느 날은 담배만 사가고 또 어느 날은 막걸리를 사서 시끄럽게 남 뒷담을 하면서 새벽에 제 잠을 막 깨웠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저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했죠. 시끄러운 존재가 사라져서 제 아침에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 댁이 오래된 구조라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겁이 많은 저는 사촌형을 깨워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사촌형이 일어나지 않아 혼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고 밖에 가로등도 다 꺼진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프레쉬를 들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그 아저씨 목소리가 귀에 스쳤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이었고 저는 무서워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소리가 멎어 있었고 저는 무서웠지만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이 시달리게 됐습니다. 외할머니 댁 현관을 나가면 조금 앞쪽에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폐가는 좀 꽤 오래되어서 집 자체가 썩음썩음한 상태였고
집 가운데로 나무가 자라서 되게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이 무서워서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외할머니 댁 현관 앞에서 하염없이 그 집에 자라난 큰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무에서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촌 형에게 "형! 여기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하고 말했지만 형은 그냥 웃으면서 오래된 집이라 가끔 그래. 저번에도 천장이 무너졌다더라."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곳에 다가갈 용기가 없던 저는 확인해 볼 길도 없었고 너무 어렸던 탓에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아 그냥 어쩔 수 없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닷새 동안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악몽이 무서웠던 저는 잠들기가 무서워서 새벽까지 막 게임하다가 기절하듯이 잠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절하듯 잠드니 이틀 정도는 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편히 잠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악몽을 꿨습니다. 근데 그날의 악몽은 조금 달랐습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멈춰 있었거든요. 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던 그때 툭! 뭔가 묵직한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죠. 그날 이후로는 꿈을 꾸지 않게 됐고 저는 외할머니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서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며 지내다가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술 마시러 온 동네 아저씨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 매단 거래? 찾았을 때 목이 줄에서 떨어져 있었다며? 멀쩡한 사람인데 발견이 늦게 됐다나 봐.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폐가가 철거됐습니다. 나무도 함께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 외할머니께 스치듯이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새벽마다 왔던 그 시끄러운 아저씨 잘 지내? 그때 이후로 못 본 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평온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돌아가셨다고. 그때 아저씨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60대 초반밖에 안 됐을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말이죠.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악몽을 꾸기 전에 들었던 아저씨의 알 수 없는 비명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끼익, 끼익, 툭. 네, 여기까지예요. 사람이 섰어. 잠깐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니 이게 헤드셋이 너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스피커로 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조작하느라고. 근데 와, 그럼 혹시 비글님 네, 그 목매단 사람이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네. 나중에 들었는데 그 아저씨가 몸 매달고 죽었는데 이게 꽤 큰 체구다 보니까 목이 이걸 몸을 못 견디고 목하고 몸하고 분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떡해. 어머. 그래서 아마 제가 마지막 꿈에서 들었던 툭 소리가 그거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 그냥 살짝 얕은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그 들은 거 아니야? 떨어진 소리를. 그 옛날부터 꿈에서 이상한 거 많이 꾸고 원래 귀신들이 꿈으로 도움 요청 같은 걸 많이 하긴 하는데 헐. 약간 자기 시체 찾아달라고 말씀하시려고 왔던 것 같아서 아 진짜.
근데 자기 역시 사람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아저씨는 목을 왜 매다셨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딴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셨었는데 그 아저씨 가족분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실제로. 아, 실제로 네. 우울증이. 아, 그래서 맨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막 그랬구나. 네. 아, 좋습니다. 우리 근데 낭독 어디서 한번 해봤어요, 비글님? 아니요? 안 해본 것 같긴 해. 아니,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형 부르는 소리와 그 약간 대사 치는 것들 있죠. 근데 대사 치는 것들이 약간 좀 리얼하던데?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다 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본인이 직접 겪은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잘 들었어. 아니 두 분 다 내용들이 귀에 쏙쏙 잘 박히네요. 잘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한다.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도희는 혹시 비글님의 이야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 너무 잘 듣고 있었는데 결말에서 하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고 멈춰가지고 어, 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약간 이런 오, 목매다신 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갑자기 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아니, 저도, 당황. 목매단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근데 그 후의 이야기가 모가지가, 어, 그쵸. 와, 여기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모가지가 툭, 이거는, 여기 글 내에서도 없는 이야기지 않나요? 네? 글 그래서 이야기에서 모가지 똑 떨어졌다는 거. 없었어. 있어요. 있어요? 어디? 나 왜 못 봤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적어놨었는데? 그래. 목이 줄에서 떨어져 있었다며? 네. 이게 그 말이구나. 나 자, 몰랐다. 나도 그 말인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난 또, 역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또 이게 글이 없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구나를 느꼈는데, 저 말이 저 말이었다. 자, 좋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우리 비글님이 도이 글 있죠, 도이. 팔쪽 귀신이 네. 나오는 그 도이 글 있죠. 도이 글을 한번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우리 비글님은 도이 글을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몇 점 주고 싶어요? 당연히 5점이죠. 5점. 왜?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던 편이기도 하고, 아, 저는 집요한 귀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시 공게임을 같이 할 때부터 알아봤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희 같은 경우는 비글님의 이야기를 1점부터 5점까지 했을 때 몇 점 줄 건가요? 저도 당연히 오죠. 당연히 왜죠? 저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아저씨 분이 그냥 목 매다셨다. 이것만 나왔으면 저는 약간 그냥 평범한 이야기네 하고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반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안에 그래서 저는 그치. 점수를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비글님의 이야기, 반전 이야기, 그리고 기승전결 꽉 찬 우리 도희의 이야기, 그리고 몽짱님의 그 물귀신 이야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투표 이제 슬슬 진행할 거고요. 우리 지금까지 낭독해주신 우리 비글님과 도희 두 분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낭독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분은 이제 네. 방송 중방에서 나가주시고요. 저는 다시 치지직 방송 중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랄락의 심해탐방 카페에다가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다가 제가 투표를 올릴 거예요. 투표를 올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괜찮았던 거, 가장 좋았던 거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연화 아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설아 가는 것이건 우리 설아 잘 자고 가지마 오 아이 설아 잘가 안녕.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몽짱님의 물귀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도희의 팔척귀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비글의 그리고 목매단 아저씨 이야기인데 목매아제라고 할게요. 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거고요. 복수 선택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종료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종료일 설정 안 하고요. 항목 번호 순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레서운 이야기 투표 시작. 몽키 매직.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랄서운 이야기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투표하는 동안 저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점수를 매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죠.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몽짱님의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자, 이 이야기가 비록 챗GPT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몽짱님이 글을 써 나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몽짱님에게 가산점을 주고 싶다면 뭐냐면 제가 읽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음을 덜 틀렸고요. 그리고 스토리들이 그렇게 막 너무 어중간하지도 않고 산으로 가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꽤 몽짱님이 많이 갈고 닦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 약간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이 너무 널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널뛴다. 3년 전 갑자기 10년 후 막 이러면서 시간 너무 널뛰어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살짝 걸렸었고 그리고 연아는 좀 아쉽다. 우리 연아 와가지고 그냥 눈깔 뽑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래만 이거는 장난이고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랄라기가 연기하기 너무 좋았다. 랄라기가 연기하기 너무 좋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덕분에 연기 좀 몰입해서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 도희의 호텔 이야기죠. 도희의 1107뭐더라? 1707호죠. 1707호 이야기 19만 원짜리 숙박비죠. 리조트 유명한 리조트입니다. 이 유명한 리조트 이야 진짜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팔척귀신 여러분 팔척귀신이라기보다 지금 생각났다. 몽자님이 팔척귀신이라고 해서 팔척귀신 생각했는데 봉천동 귀신이라고 알아요? 뭐지? 봉천동 귀신 팔다리 겁나 기다란 거 있잖아요. 봉천동 귀신인가? 봉천동 귀신?
약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쵸. 자꾸 그 느낌이 난 거야. 그 느낌이. 그래서, 아, 이게, 그렇구나. 살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오싹했어요. 게다가 그 귀신의 묘사가 너무 디테일해서, 아, 약간 그 귀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꽤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도 하니까 꽤 글을 잘 썼구나.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당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굿해가지고 잘 보내줬다. 지금은 다행히 잘 살아남았다. 라는 후일담까지 너무 알잘딱하게 잘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비글 쿤의 이야기죠. 마지막에 비글 쿤의 이야기. 이거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실제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기억을 싹 다 글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이게 이야기가 좀 널리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현실감이라고 할까? 좀 현장감이 좀 느껴졌어요. 현장감이 느껴졌고 정말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쓰셨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 툭 이 소리 듣자마자 제 눈앞에서 머리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바닥으로 머리가 똑 떨어지는 거야. 그것까지 느낄 정도면은 정말 낭독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하셨어요. 듣는 사람이 상상이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이 상상이 가게끔 한 이 글 낭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 이것도 저는 왠지 모르게 무섭다고 느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시 20분이기도 하니까 10초 세고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세고 투표 마감할게요. 자,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 종료하기 전에 투표 종료하고 제가 점수부터 먼저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 안 하겠지? 잠깐만요. 내 머릿속에는 점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자, 투표 종료. 몽짱님 1표, 도희 2표, 비글 1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희가 2표를 가져갔는데요. 자, 몽짱님의 물귀신 1표, 비글의 목매아제 1표, 도희 팔척귀신 2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랄락의 점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랄락의 점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랄락의 메모장
또다시 키는 메모장이죠. 자, 메모장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쉣. 자, 좋습니다. 자, 비글 5점, 도희 4점, 몽짱 3점입니다. 이렇게 비글 실제 기억을 더듬은 듯한 글 내용이 약간의 현장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좋았다고 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약간 저는 정제된 것보다 날 것 그대로의 글이 좀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도희 같은 경우에는 생생한 귀신 묘사로 인해서 그 귀신이 진짜 실제로 상상이 갔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몽짱님도 랄락이 낭독하기 너무 좋았던 알잘딱의 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투표가 비글 1점, 도희 2점, 몽짱 1점이죠. 자, 몽짱 4점, 도희 6점, 그리고 비글 1점이죠. 자, 비글 6, 도희 6, 그리고 몽짱 4이죠. 좋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비글과 도희 두 사람 모두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네이버 메시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몽짱님도 제가 살짝 기프티콘 소소하게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말이나 해볼게요. 네, 뭐죠? 어떤 거죠? 어떤 말이죠? 무엇이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네네. 저도 재밌게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희랑 비글님 글 쓴 거요. 뭐죠?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몽짱님도 도희와 비글님의 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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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는 연기랑 분량이 좋았는데 귀신이 어디서 본 듯한 게 좋았어요. 연기 못하는데 고마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자, 그리고 비글님은 목매단 것까지는 좀 루즈한 감이 있었는데요. 툭 떨어진 거랑 뭔가 어설픈 모습이 날 거 그대로인 글과 조화가 좋았어요. 그쵸? 나 마지막에 훅 한 방이 그 목 떨어진 거였어, 난. 그 목 떨어진 게 훅이 너무 좋았어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었던 게 좋았어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참을 하면요, 이렇게 글만 낭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글 쓴 사람들이 후일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 후일담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너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말 맛있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툭은 잘 안 나오는데 저게 맛대로 이기네. 그쵸? 너무 재밌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랄락의 랄서운 이야기 대회는 여기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랄서운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아마 랄서운 이야기가 이번 여름에는 이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할로윈 때
나올까 말라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재밌었어요. 좋아요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고매십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다 들은 건 아니었지만 심장 없어질 뻔했죠. 도희 심장 도끼도끼 있죠. 다음 썰은 그냥 자기에 올려야지. 안 돼요. 다음 썰은 나중에 할로윈 때 묵혀두시란 말이에요. 묵혀두세요. 이걸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못 읽어서 아쉽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건 그거대로도 맛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재밌었잖아요. 자, 좋습니다. 더워라. 우리 도희 심장 떨어질 뻔했고 우리 비글님 이제 맞들렸고 자, 뿌듯해. 이거지. 나 낑랄락 나 낑랄락 이럴라고 방송하지 지금. 우리 도희 전 항상 긴장해가지고 긴장 괜찮은데 근데 긴장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 긴장한 티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잘하는구나 했어요. 잘했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심장을 먹었으니까요. 자, 다음에도 또 심장을 먹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에도 꼭 심장을 먹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툭이 깜짝 놀랐어. 자, 나만 울먹거리면서 했어. 아니야. 비글님 잘했어요. 울먹거리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야. 울먹 안 거렸어. 티 안 났어. 약간 정말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제가 이런 글 좋아하나 봐요. 왜냐면은 맨날 저는 글을 많이 읽긴 하잖아요. 대본이나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읽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정제되어 있고 아무리 봐도 좀 지어진 거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있어 약간 회의감? 약간 그런 것이 약간 좀 약간 좀 이렇게 봤던 그 맛이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글님은 정말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쓴 글인 게 티나. 여러분들이 직접 비글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저게 어떻게 해서든 그 기억 휘발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써내는 그게 진짜 기억을 더듬어서 쓴 그 티가 난다니까요. 이거 챗GPT로 정지 안 시켰죠, 비글님. 그냥 글 쓰고 말았죠. 5살 때 기억인걸요. 오, 그쵸. 아니, 챗GPT로 약간 다듬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지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될 텐데, 비글님은 정말 본인의 글만, 본인의 글, 오로지 그냥 내 기억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또 신기하게 또 새롭게 느껴졌고요. 맛있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도희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니 도희는 뭐야? 잠깐만 어딨어? 첫 번째 이야기지. 이거 뭐야? 나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리조트 들어가는데 수영장 들어갈 건데 이 글을 써내면 이 글을 가져오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랄랑이는 어떡하라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진짜. 진짜 무섭네, 이거. 수영장이라. 비 온다는데 수영복 가져오래요. 세상에, 나 수영복. 커신, 하이. 안 돼, 커신 안 돼. 귀신 만난 건 대충 여러 개 되긴 하는데, 길게 썰프기 빡센다고. 나 귀신 너무 싫어. 귀신 썰프이지 마. 무서우니까, 푼다고 하더라도 할로윈 그때쯤에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랄소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약하면 저희 교회 지을 때 돈이 없었나? 그래서 벽돌공장 직원이 다 뽑아간다고 난동부리다 그날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던 이야기가 있죠. 봐봐, 원래 업볼 싸우면 그렇게 그렇게 다 이게 벌 받는 거예요. 친누나랑 번갈아가서 같이 본 것도 있고. 그래요? 난 귀신 관련한 거는 그냥 귀신한테 뒤통수 맞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말고 없는데 진짜 나는 신기하네요.
저거 짧기도 하고 내가 겪은 것도 아니라 저거 할로윈 때 하지도 못하니까 지어내야 했어. 좋아요. 지어내주신 분들, 우리가 랄소원 이야기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저는 아무도 글을 안 올려가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시청자가 늘어났을 때 그때 내가, 이벤트를 열었어야 했던 건가 하면서 약간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세 분이나 계셨다는 것에 너무나 다행이고요. 좀 이벤트를 좀 이렇게 참여형을 좀 조심조심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참여형은. 자, 좋습니다. 그때 퀴즈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씨. 봉천동 귀신 검색한다는 것에 내가 이거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봉천동 귀신 검색해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무서워. 나 깜짝이야. 무서워. 자, 좋습니다. 이게 뭐야?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자, 여러분 30분 남은 동안 어떻게 심해 탐방 들어갈래요? 아니면 랄라기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눌래요? 오늘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화요일 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랄라기에 가끔 올라오는 랄락은 지금 짱구 읽어야 되는구나. 맞다. 짱구 읽고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짱구 읽죠 뭐. 화요일날 양락 읽고 있었다. 세상에. 자, 좋습니다. 짱구, 잠깐만요. 또 부금이 있으니까 또 헤드셋을 또 이렇게 껴야 되겠. 잠깐만요. 헤드셋을 또 야무지게. 뭐야? 숙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맨날 마이너스 10만 나오다가 또 마이너스 40 나왔어. 리버스 언제 나올 건데? 리버스 언제 나올 건데요? 자, 음악은 꺼달라고 해서 꺼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000 치즈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짱구도 못 말려 없는 가족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쯤에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중고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폐업한 비디오 대여점에서 오래된 VHS 몇 개를 샀는데 그중 하나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가족 사진. 처음에는 미방영 에피소드라고 생각했고요. 테이프를 재생하자 평범한 오프닝도 없이 바로 짱구네 집 거실이 나왔어요. 화질은 이상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짱구가 앉아 있었어요. 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30초 정도 지나자 복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짱구야, 사진 찍으러 가야지. 짱구가 대답했어요. 오이, 엄마, 우리 5명이잖아. 글쓴이는 여기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짱구네 가족은 당시 기준으로 짱구, 짱아, 엄마, 아빠 4명이었죠. 흰둥이를 포함해도 보통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는 장면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미선은 웃으면서 말했죠. 무슨 소리야. 원래 5명이잖아. 화면이 끊겼습니다. 다음 장면은 사진관이었죠. 신영만, 복미선, 짱구, 짱아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죠.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요? 그 순간 가족 모두가 동시에 화면 오른쪽을 봤습니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 10초 동안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짱구가 말했죠.
또 숨었네. 화면이 다시 끊겼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가족 사진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5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5번째 사람의 얼굴 부분만 검게 뭉개져 있었어요. 글쓴이는 영상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TV 화면에서는 5번째 사람이 오른쪽 끝에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서는 그 사람이 짱구 바로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계속 봤죠. 짱구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미선이 가족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때 짱아가 울기 시작했죠. 신영망이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짱구가 짱아를 보며 말했죠. 짱아는 쟤를 싫어하잖아. 복미선이 갑자기 짱구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름 부르면 안 돼. 여기서 약 3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하게 저녁을 먹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이 5개 놓여 있었습니다. 4사람은 식사를 하고 있었고 남은 밥그릇 하나는 화면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다 짱구가 갑자기 카메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청자를 바라봤죠. 오이,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화면이 멈췄습니다. 글쓴이는 처음엔 영상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초쯤 뒤 짱구의 눈동자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화면 아래쪽을 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구나. 그 순간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약 1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글쓴이는 테이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화면에서 복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찍을게. 찰칵. 순간적으로 화면이 밝아졌어요. 글쓴이는 그 장면을 한 프레임씩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진관이었죠. 짱구네 가족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었죠. 실제 사람처럼 그려진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화면에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글쓴이는 그 얼굴을 확대해 봤습니다. 앞불싸 자기 얼굴이었죠. 놀란 글쓴이는 테이프를 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커뮤니티에 이 일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글쓴이는 증거로 마지막 장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 사진에 4명밖에 없는데? 두 번째 댓글, 무슨 소리야, 5명인데. 세 번째 댓글, 나는 6명으로 보이는데? 그 뒤 댓글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마다 사진 속 인원수가 달랐죠. 4명, 5명, 6명, 7명, 그리고 새벽 2시 14분. 마지막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글쓴이님, 지금 사진 속에 없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 이후 글쓴이는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게시물도 다음날 삭제가 됐죠. 하지만 당시 글을 저장했다는 사람이 몇 년 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게시물 제목은 중고로 산 짱구 비디오가 이상하다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장된 HTML 파일을 열 때마다 제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족 사진 찍으러 갈 사람 1명 남음. 그리고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사람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근데
아까부터 우리 집 거실 벽에 처음 보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 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싹 다 죽나 그러면? 되게 뭐지? 사람들이 싹 다 사망? 죽나? 어쨌든 빡세네요. 좋습니다. 약간 복미선이가 약간 좀 약간 조용히 해.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복미선과 짱구 가족이 있는 이거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그 네 명의 캐릭터가 다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짱구가 실수로 이름을 말할까봐 그 귀신이 이름을 말하면 못 불러가지고 오니까 일부러 입을 막은 것 같아.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